한여름의 더위를 무릅쓰고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서 은폐 시도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NLL 대화록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로 불법 유출돼서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원은 NLL 대화록 불법 공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불의로 불의를 덮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어렵게 이른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진상을 규명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급기야는 문제의 핵심 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조차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당 지도부와 국조위원들까지 서울을 떠나 휴가를 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저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욕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무조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헌정유린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국정원을 개혁해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열어놓고 지금처럼 국민과 야당을 농락하는 상황을 결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인내해왔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는 오히려 무책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가 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모두의 심정을 대변하는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정원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에게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의총에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3일 연속 상임위 단위별로 일총을 했는데 모두 70여 분에 가까운 의원님께서 함께 또 해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매우 중대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당대표께서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의 국조 문제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비를 맞으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국정원의 국조특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특위위원님들과 또 지원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목표와 목적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과 국기문란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진상규명을 토대로 해서 다시는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그 국기문란 상태가 없도록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와 같이 못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목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단한 인내와 그리고 수용으로 거듭해 왔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방해작전, 지연전술, 목리, 꼼수 이런 것들에 맞서서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참으로 분투해 왔습니다. 그 분투에 그 응축된 의미가 어제 정청래 간사의 눈물로 집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국조 무력화 의도가 이제 그 본색을 더욱더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세훈, 김영판 등 핵심 증인의 채택조차 거부함으로써 국정조사를 허울뿐인 국조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에게 민주당의 인내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경고했고 36시간의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국조특위가 파행된 이후에 저와 우리 정성호 수석도 서로 수석 간에 또 원내대표 간에 저는 정성호 수석은 계속적으로 만나왔고 그리고 저는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매일 30여분씩 통화를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해서 원세훈과 김용판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채택의 문제가 아니라 출석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출석 담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은 특위 국조위원회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담보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원세훈, 김영판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출석 확약이 없다면 빈 껍데기 국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입니다. 민주당은 원판 없는 허울뿐인 껍데기 국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세훈, 김용판을 포함한 20명의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 확약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결연한 의지로 이 상황을 돌파해낼 것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정조사의 근본 목적이 위협받는다면 우리의 선택은 외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경고합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방해와 국정원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과 실종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함께 관련된 사건입니다.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재 검찰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검 수사만이 해법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대와 특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례적인 속도전과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편파 수사, 의도된 수사 방향 흘리기를 통해 여론몰이식 흠집 내기에 이미 진입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도 중립적인 수사가 담보될 때까지 그 누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또한 어제 제출한 특검법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뿐 아니라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 유출과 대선 활용의 진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과 당원들의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두 단합하고 합심해서 이 난국을 함께 돌파해서 민주당의 신뢰 회복에 전초 기지로 또 전초 사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기탄 없는 의견과 그리고 조언 그리고 제안 그리고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의사 사항 중 국정원 국정조사 사항으로 정청래 간사관에 따라 보고 드릴 거고요. 저희 당이 지금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 상황으로 우상호 단장님께서 해주시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유출 관련해서 어제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대표 발의자인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여러 현안 중에서 또 핵심 중에 하나인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그 열람과 관련된 그 사항들을 좀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상황을 좀 약간 복귀해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7월 2일 임시의 마지막 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그 자료 제출 요구안이 국회에서 제적 3분의 1로 통과됐습니다. 그 당시 통과된 주문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및 녹음 기록 그리고 관련 기록 일체 1항입니다. 2항은 이를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한 회의록 및 보고서, 또 사후 이행을 위한 회의록 및 보고서, 이게 1항, 2항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된 이후에 여야는 운영위 소관 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간 협의를 거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열람단을 구성해서 열람을 하기로 추진해갖고 저희 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역임하신 우윤근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갖고 또 과거 청와대에서 국정경험에 있는 전해철 의원님, 박남춘 의원님, 박범계 의원님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우리 박민수 의원님으로 5인 열람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갖고 합의를 거쳐갖고 7월 15일 날 국가기록원에 열람을 하러 갔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협의를 거쳐갖고 7월 17일 다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7월 21일 여야 간에 합의를 하기를 그때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종결을 짓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확인된 기록들 대개 사전회의록 보고서, 사후회의록 보고서는 국회로 이관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합의를 하면서 국회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실로 옮겨놓되 그 이후에 구체적인 열람 시기는 여야 열람단장이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열람단장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 이후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결의했지만 기본적으로 애시당초 문제됐던 게 지난달 6월 20날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8첩원을 갖다 공개했고 6월 24일 날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합학계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기회에 NLL 논란에 종지부를 찢자, 종지부를 내자 이런 의견이 다수 있어갖고 저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라든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모아갖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7월 15일 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는데 또 국정원이 어쨌든 이 남북 정상회담 발췌본 그다음에 대화를 전면 공개한 거는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를 물타기 한 겁니다. 그 와중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국정은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나아가고 새누리당은 남북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간의 육성 녹음이 녹음된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회에 와 있는 사전회의록, 사후회의록 보고서를 열람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7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의결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1항, 2항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희 열람해서 종결 짓자는 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인데 새누리당에서 양국 정상의 육성 녹음 파일을 갖다 공개하게 할 것을 조건을 달아서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약간 후퇴해갖고 제한된 열람, 또 열람위원들의 육성 녹음 청취로 대체하자. 그러고 나서 사전회의록, 사후회의록을 열람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 열람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시초가 돼갖고 일반 열람, 전면적 열람까지 하게 될 겁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물론 나중에 자기 본인의 말에 취소했지만 본인이 육성 녹음을 갖다 공개하겠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국면 자체를 결국 다시 NLL 국면으로 육성 녹음을 듣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파급 효과를 노려갖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저희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상태에 좀 교체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로 녹음 파일을 갖다 공개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국정원이 지난달에 대화록과 발첩을 불법으로 공개한 것처럼 또 그런 시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거의 저희 당이나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저희들 단계에서는 제한적인 열람도, 녹음 파일 열람도 그것이 제한적인 녹음 파일 열람이 되면 더 나가서 이제 전면적인 열람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고 지금 조착 상태에 있습니다. 일관되게 저희는 어쨌든 국회 의결한 대로 대화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 회력, 사후 회력을 열람하고서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사전 사후 회력을 통해 갖고 확인하고서 종결되자는 그런 입장을 견제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호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조특위 간사 정청래입니다. 그 총회 오기 전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잠깐 만났습니다. 저희 방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은 김현, 진선미 빼줄 테니 그냥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현역 의원들을 빼달라, 넣지 말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서울경찰청 김용판 전 청장과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증인으로 채택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동급 동수로 출석시킬 의향이 있다 라고 했지, 김현, 진선미를 빼달라는 부탁을 나는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이 최종 목표입니다. 증인 채택은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증인 채택만 해놓고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국정조사의 원래의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원판, 원세훈, 김용판은 합의된 거나 똑같습니다. 국조특위 여야 원내대표 합의 1번, 2번 사항에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을 넣지 않겠다, 그거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세훈, 김용판 2명 플러스 공통으로 요구한 증인 18명, 도합 20명은 조건 없이 증인 채택에 협조해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무성, 권영세 증인으로 세워라.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동급 동수로 나가겠다. 김현, 진선미를 내보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말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본부장급으로, 상황실장급으로 내보낼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진실규명, 증언 출석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증인 채택이 되면 모두 나와서 증언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을 해놓고 정말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나오더라도 입 다물고 있거나 그러면 민주당은 더 이상 출구와 퇴로가 없습니다. 그런 확약된 문서가 없이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당 전체가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경우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야가 합의된 문서로 강제 동행 명령 그리고 불출석 시 고발 등의 조치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어느 장소에서도 기밀 누설을 할 수가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출석하지도 않을 것이 예상되지만 출석하더라도 국정원 기밀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이 사인이 있어요. 현직 국정원장에 발설해도 좋다, 발언해도 좋다라는 사인이 없으면 이 또한 빈껍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특위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공공연하게, 어제도 김재원 의원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재판 중인 원세훈 김용판 전 청장이 안 나와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나오겠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는 것은 실제로 속뜻은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저희는 해석합니다. 증인 출석을 하지 마라. 채택이 되더라도 절대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로 저희는 해석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세훈 김용판이 출석해서 돌발 폭로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새누리당의 전전긍긍하는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인 출석에 대한 확약, 보장 없이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점입니다.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기관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실에서 국정원 댓글 흔적을 발견하고 이거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댓글을 삭제, 은폐하는 생생한 동영상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렸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 맞춰서 거기서 조작하는 범죄 현상, 그 동영상을 우리가 얻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경찰의 동영상, 이것이 모든 것을 압축,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저희의 국정조사의 목표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불씨를 일으키는 발화지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친 욕심은 내려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실 그 댓글 흔적을 지우고 은폐했던, 그래서 허위수사를 발표했던 그 범죄 현장을 우리 특위위원들이 오후 2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휴가도 반납하고 이렇게 특위위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특위위원님들에게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상호 홍보단장입니다. 자세한 경과는 나눠드린 문건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추미애 본부장님 휘하에 본부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홍보단을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주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을 했고요. 호남, 경남은 34도가 넘는 떼약볕 아래서 홍보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충남, 경기 지역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8월 1일부터는 강원, 대전, 인천, 경북 지역을 방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촛불 집회가 있으면 빠짐없이 홍보단 소속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시민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장맛비와 폭염 속에서 함께 해주신 20여 명의 의원님, 지역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홍보 캠페인은 사실상 서명 운동이 주가 아니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금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가두연설회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저희가 홍보단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에 대한 국민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항의하는 사람은 심지어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 지역에서도 단 한 명 이 문제에 대한 항의는 없었다. 보통 다른 사안을 가면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을 제기해오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건 진실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은 주로
우리 당이 너무 무기력하게 새누리당에 끌려다니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명백한 이 사안을 두고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못하느냐,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한데도 왜 이렇게 너무 순둥이처럼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울분들이 당원과 지지자 속에 많이 넘쳐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에 대해서는 일단 비공개의총에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좀 홍보단장으로 서운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 달간에 걸친 홍보단 활동 과정에서 지도부의 일원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저는 조금, 아무리 원내 병행투쟁이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지도부가 가끔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서운한 말씀은 제를 비로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일정에 우리 의원님들과 지도부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사호당의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매우 수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5일 새누리당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검찰이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참여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발인 조사를 바로 했지요. 그러자 새누리당의 조혜진 의원이 우리 당의 문재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일각에서 봉하마을도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건의 맥락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특히 우리 당은 대화록 실종 이전에 대화록의 유출, 그러니까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또 그것을 변조하고 조작해서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이 가지고 지난 대선에서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들인 남재준 국정원장,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김무성 의원, 또 권영세 전 의원, 또 정문원, 서상기 의원 등에 대해서도 고발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서만 유독 속도를 내고 있고, 그것이 참여정부 전현직 인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측 주요 인사들에 대한 흠집내기, 또 정치적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종 사건은 물론 이거니와 대화록 유출, 그리고 그것을 변조 날조하고 공개한 행위, 또 지난 대선에서 이것을 활용한 의혹 모두를 다 수사하도록 하는 대화록 유출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7월 25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법안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서 준비에 들어갔고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발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총에서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먼저 발의하고 오늘 추인받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확한 법안의 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렸습니다만은 명칭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사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기록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또 공개되고 선거에 이용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고요. 또 대통령 기록관에 당연히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대화록과 관련 기록이 실종된 것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반값 등록금 차단 문건, 그리고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문건의 형식을 비교해서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잠정적 결론을 내린 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이 틀림없으므로 차제에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상의 사안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는 통상의 예에 따랐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한변협의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2명의 추천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1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준비기간 이후에 4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15일에 한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별히 아까 우리 정청래 간사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법에 의해서 국정원 직원들은 본인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수사를 받을 경우에도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 직원법이 이번 특검법에 의한 수사가 진행될 때 적용이 되지 않도록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도 신설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따 추인 절차 밟게 되는데 좀 이런 취지를 이해하셔서 추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81분이 참석을 하고 계셔서 충분히 의원총회로서 의결 정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교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추인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론으로 추인하는데 이견 없으시죠? 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추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